사이드바 프로그램실에 파일, 에디트, F, 뭐 매크로 어셈블러 32 SDK 2017년도에 개발했네요. 현재 이 프로그램은 64비트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매크로 어셈블러 MASM으로 개발됐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새로운 메뉴를 등록 후 다이얼 로고 박스가 생성이 되는 이런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업하기 전 몇 가지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인터넷에서 X64비트 플러그인 홈사이트에 가가지고 아래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멀티라인 울티메이트 어셈블리라는 이 플러그인을 하나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왼쪽에 보시면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선택 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시고 파일을 열고 여기 보시면 몇 가지 플러그인 파일을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자기가 분석하고자 하는 그 플러그인을 선택 후 온리 디버그 파일이 설치된 그곳에 진행해 가지고 현재 이 프로그램은 64비트이기 때문에 64비트 폴더를 선택합니다. 진입 후 플러그인즈라는 이 폴더에서 여기 보시면 확장자가 DB64라고 보이는 이 64비트 플러그인을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플러그인을 하나 설치해 주고요. 그 다음에 리소스 에디터 홈페이지에 가셔서 앞쪽에 보시면 리소스 에디터 32, 64 이런 zip 파일이 있는데 여기서 자기가 분석하고자 하는 그런 비트에 맞는 파일을 하나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파일도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세스 해커라는 이 파일도 하나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 버튼을 선택해도 되고 다운로드 목록 선택 후 이 부분 두 개의 파일이 있는데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다 받으셨다면 자신의 PC에 적절하게 맞게 환경을 설정해 주시고 리소스 에디터라는 이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리소스 에디터를 실행하면은 몇 가지 이렇게 선택 메뉴가 보이는데 우선 이 부분은 닫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메시지가 하나 볼 수가 있는데요. include 패치 파일을 현재 경로를 설정하라고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현재 사이드바라는 이 프로그램은 매크로 어셈블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리소스 에디터라는 이 프로그램이 여기 있는 리소스 파일을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맞는 헤더 정보를 연결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 상단에 보시면 리소스 헤더라고 이렇게 열어보면 많은 이렇게 정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값을 이용해 가지고 이 사이드 헤더라는 리소스 파일을 편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경고창이 이 리소스 헤더를 연결해 주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매크로 어셈블러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이 헤더 파일을 연결해 주는데요. 비주얼 스튜디오나 다른 컴파일이나 그런 다른 개발 툴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셨다면 그에 맞는 리소스 헤더를 연결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라는 버튼을 선택하겠습니다. 파일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죠. 인클루드 패치라는 글을 볼 수가 있으며 메뉴 버튼을 선택 후 현재 이 파일이 바탕화면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바탕화면을 선택합니다. 다른 개발 툴로 프로그램을 만드셨다면 그 프로그램에 설치되어 있는 인클루드 헤더 정보에 이 파일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이 바탕 화면에 임의로 복사해 놨기 때문에 여기다 연결을 하도록 하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연결된 정보를 볼 수 있으며 적용을 누르고 OK를 누릅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글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글 언어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에서 레퍼런스 선택하고 이 부분 선택하시면은 여기 보시면 랭귀지라는 이런 문장을 볼 수 있으며 현재 영어로 채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보시면 코리안이라고 적혀있는 이 목록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적용, 확인, OK를 누릅니다. 이 적용을 눌러야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OK 누르지 말고 적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OK 누르고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그리고 리소스 해커를 다시 실행해 줍니다. 그러면은 한글 언어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메뉴를 선택하라는 다이얼로그 박스 창이 생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해커 모드라는 이 부분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을 누릅니다. 리소스 값을 변경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명을 선택합니다. 현재 이 프로그램 되겠죠. 이게 바탕화면 선택 후 사이드바라는 이 프로그램을 선택 후 열어줍니다. 현재 보시면은 아이콘 모양의 버튼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요. 이 바탕화면에 있는 이 리소스 헤더라는 이 정보의 파일을 연결해 주지 않으면 현재 이 리소스라는 이 파일을 편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파일을 편집 후 저장도 할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헤더 파일을 연결해 주는 것 꼭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개발 툴로 개발될 때는 그에 맞는 폴더에 들어가셔서 리소스 헤더 파일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이얼로그라는 이 폴더를 선택했는데요. 이 100이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을 선택하니까 이런 다이얼로그 박스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0이라는 이 부분을 선택 후 다이얼로그 박스 하나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리소스 추가해서 대화 상자를 선택합니다. 그럼 새로운 다이얼로그 박스가 하나 생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선택 후 여기 보시면 아이디가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숫자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이름 변경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이디를 200으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언어 변경은 한국어, 대한민국으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영문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데 그냥 한번 변경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OK 누릅니다. 그리고 우측에 가시면은 스태틱 텍스트라는 이 부분에 아이콘을 선택 후 여기다가 스태틱 에디터를 하나 생성해 줍니다. 그 좌측에 보시면은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캡션이라고 이 부분을 선택 후 문자를 바꿔줍니다. 예제라고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예제라고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운데로 이동 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이얼로그 박스도 여기 보면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의 이름 또 변경해 보도록 하죠. 캡션 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에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글로 다이얼로그 박스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키보드 엔터키를 누릅니다. 이 다이얼로그 박스는 이 윈도우 버튼이 하나씩 보이는데요. 자, 이 부분은 다 고유한 아이디가 다 있기 때문에 하나씩 다 선택 후 그에 맞는 아이디로 변경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OK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에 버튼을 선택 후 자, 여기도 보면 OK라고 적혀있는데 확인이라고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버튼이 이렇게 축소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이걸 끌어가지고 다시 원상태로 크기로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문자를 변경했으면 또 아이디도 변경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하단으로 들어가시면 여기 보시면 아이디라고 적혀있고 OK라고 적혀있는데, 자, 이 부분의 값을 201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201로 변경하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취소라는, 자, 이 부분은 한글화 됐으니까 여기는 아이디만 변경하면 되겠네요. 이거는 202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다이얼로그 현재 박스를 하나 생성을 했는데요. 자, 이것을 불러드리기 위해서는 또 메뉴도 하나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단에 보시면은 메뉴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을 선택합니다. 네, 그러면 사이드바라는 이 프로그램 실행했을 때, 자, 여기 볼 수 있는 이 메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메뉴를 선택해 보면은, 방금 본 프로그램의 메뉴와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헬로라는 이 부분을 선택 후, 빈 공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한글로 추가라고 선택 후, 갈로 열고, H 영문으로 H 입력하고, 자, 이렇게 추가라고 메뉴를 하나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bout이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에도 아이디를 확인해 보면 여기는 300이라고 적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추가라는 이 버튼은 아이디가 지금 0값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301로 고쳐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얼로그 박스나 그에 맞는 버튼들은 고유한 아이디를 지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코딩에 아이디 값이 같은 것이 발견되면 프로그램이 오작동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항상 아이디 값은 다른 값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선택 후 사이드바 2로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탕화면에 저장해 줍니다. 사이드바 2로 저장을 했는데요.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꼭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네요. 네, 현재 헬프라는 이 메뉴가 위치가 지금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었는데 왼쪽으로 변경되네요. 그리고 추가라고 새로운 메뉴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 이 부분을 선택해 보면 아무런 기능이 없습니다. 자, 위쪽에 있는 이 about이라는 걸 눌러보면 다이얼로그 박스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저장한 이 프로그램을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CFF 익스플로러를 선택합니다. 섹션을 헤더해서 회색으로 채워져 있는 이 부분을 선택 후 add 섹션 엔터 프리 스페이스라고 이 부분을 선택합니다. 1000이라고 입력 후 OK를 누릅니다. 자, 현재 또 메시지 창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P 공간이 너무 작기 때문에 공간을 더 확보 후 작업을 하라, 그런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크로 어셈블러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돌아가는 꼭 필요한 코드만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섹션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요. 자, 이거는 닫아주시고, 그 사이드바 2로 저장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프로세스 해커라는 이 프로그램도 실행해 줍니다. 오른쪽에 스크롤바를 이용해 하단으로 내려가시면 사이드바 2라는 이 프로그램의 목록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트러블 디스라는 이 속성을 선택합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1400이라는 이런 숫자를 볼 수 있으면, 자, 여기
그 프로그램의 목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세이브를 선택합니다. 저장을 선택 후 바탕화면을 선택하시고 파일 확장자가 비닐화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제거하고 사이드바 3으로 저장해 주도록 합니다. 사이드바 3.2x2로 저장을 합니다. 사이드바 3이라고 저장을 했는데 이 프로그램도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실행이 되지 않고 있네요. 좀 더 기다려보죠. 네, 운영 프로그램을 제대로 시작하지 못했다 이런 메시지를 볼 수가 있네요. 네, 덤프드는데 실패를 했네요. 왜 이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CF 익스플로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임포트 디렉터리라는 이 부분을 선택해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보시면은 아무런 값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 DLL 파일인 IAT 주소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자, 우리는 이 부분을 연결시켜 줘야 되는데요. 자, 왼쪽에 보시면 섹션 헤더라는 이 부분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버추얼 어드레스와 라우 어드레스라는 값을 볼 수가 있는데요. 버추얼 어드레스 이 부분을 선택 후 값을 복사를 합니다. 라우 어드레스라는 이 부분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전 데이터라는 이 섹션의 값도 모두 똑같이 작업을 해줍니다. 세 개의 번지를 다 복사를 했는데요. 이제 복사가 끝났으니까 저장을 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저장을 해 주도록 합니다. 바탕화면에 있는 이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도록 하죠. 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실행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라는 메뉴도 보이고 이 부분을 선택하면 정상적으로 출력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색상 정보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 부분에서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에디트 색상, 에드블 스페이스라는 이 부분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1000이라고 입력해 줍니다. 확인을 누르면 정상적으로 색상 구간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색상 구간에 이름을 입력해 주도록 하죠. 이 부분에서 더블 클릭해주고 .abc라고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엔터키를 누르면 색상 공간에 이름을 지정해 주어집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캐릭터 리스트라는 이 부분의 특성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의 특성을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2에 0000에 60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이 값이 어떤 뜻이냐면은 실행도 가능하고 읽기도 가능하고 쓰기도 가능하다, 이런 값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항상 파일을 저장하고 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실행을 해보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새로운 메뉴를 등록 후 새로운 다이얼로그 박스가 생성되는 그런 준비 단계는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이제 프로그램을 분석하면서 코드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바 3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선택 후 디버그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실행해 줍니다. 오른쪽 이 빈 공간에서 더블 클릭 후 OAP라고 적어줬습니다. 프로그램 진입점이 되겠습니다. 사이드바라는 이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면은
새로운 메뉴를 등록을 했는데요. 이 부분의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의 메시지를 어디서 호출을 하는가, 그 부분을 찾아내 가지고 가로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About이라는 이 메뉴를 선택해 보면 다이얼로그 박스가 하나 생성을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박스는 메시지 박스가 아니고 앞전에 리소스 에디터로 확인을 했을 때 이 부분에 다이얼로그인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리소스 에디터로 정보를 확인해 보면 이게 다이얼로그 박스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이얼로그에 관련된 함수를 찾으면 되겠죠. 여기서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다음을 찾기 위해서 현재 모듈에서 모듈 간 호출을 선택합니다. 그 하단 아래쪽에서 dialog 이렇게 입력하면 다이얼로그 박스라는 그 함수명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더블 클릭 진입합니다. 그럼 현재 다이얼로그 박스가 있는 이 부분을 선택해 주고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면은 여기 이 부분을 보시면은 컴페어 비교문을 볼 수가 있는데요. CMP RAX는 CBC다.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CBC라는 이게 어떤 값인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상단에 보시면 이 계산기 아이콘이 있는데 이 부분을 선택합니다. 현재 CBC는 헥스 값이기 때문에 헥스 데시멀을 선택 후 이 값을 입력해 봅니다. CBC라고 입력하면 이쪽에 10진수로 300이라는 숫자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리소스 에디터를 보면은 메뉴 이 부분을 선택 후 About이라는 이 메뉴를 선택해 보면은 아이디를 볼 수가 있는데요. 하단에 보시면 이 아이디 값이 300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 에디터에서 편집할 때 이 아이디 값이 같은 값으로 중복되는 현상이 없도록 꼭 하셔야 합니다. 항상 다른 값으로 입력되어 있어야 프로그램에 오류가 안 생깁니다. 이 값이 300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여기 컴페어라는 비교문에서 CBC라는 이 값이 이제 300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여기 보시는 이 about을 눌렀을 때 이 부분에 id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에다 브레이크 포인트를 하나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이 부분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실행해 보도록 하지요. 실행하면 이 부분에 포인트가 걸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프로그램이 실행되는데 이 프로그램은 디버거를 감지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디버거로 프로그램을 분석하지 않을 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현재 프로그램을 분석하니까 메시지 하나가 나타나네요. 이거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비교면이니까 이 값이 아닐 경우는 이쪽으로 이동하고 이 값이 맞을 경우는 이쪽으로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하나 걸어놓고 여기를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브레이크 포인트 걸어놓으니까 자꾸 포인트가 멈춰가지고 값을 비교 후 이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포인트가 멈추는 이 부분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하나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줍니다. 다시 확인을 해보면 헬프에서 About을 선택하면 이 부분에서 브레이크 포인트가 멈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을 가로채기를 하면 된다는 것이죠. 계속 진행해 볼게요. 보면은 다이얼로그 박스가 호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의 코드를 변경하기 위해서 앞전에 X24 디버그 플러그인을 다운로드 받았는 걸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그인 선택 후
멀티라인 울티메이트 어셈블러라는 이 플러그인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된 편집창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명령어를 하나씩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 될 것 같으니까 빨리빨리 명령어를 입력해 보도록 하죠. 자, 가로채기 할 이 포인트에서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복사해서 주소를 선택합니다. 대괄호로 하나 열어주고 그 다음에 못사한 곳을 붙여넣기 합니다. 그 다음에 닫아줍니다. 자, 이 명령어가 무슨 말인지 하면은 현재 이 지점의 주소를 변경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항상 이 에디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이 주소를 이렇게 식으로 항상 먼저 적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엔터키를 누르고 이 부분의 주소를 변경해 가지고 다른 부분을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른 부분에 이동하는 그 주소를 또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앞전에 .abc라는 섹션 구간을 하나 생성을 했습니다. 그 구간의 코드를 생성하기 위해서 섹션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섹션 구간의 주소를 구해보도록 하죠. 상단에 보면 메모리 맵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하단에 보시면은 사이드바 3이라는 프로그램명을 볼 수가 있는데 새로 생성한 ABC 섹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 섹션 정보가 어떤 속성 값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행할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고, 코드 영역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초기 값이나 보호된 값이나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점프해서 따라가기를 선택합니다. ABC의 첫 번째의 메모리 주소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 마우스 우측키를 누릅니다. 복사해서 주소를 복사합니다. 에디터에서 JMP 점프라고 입력 후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정보가 하나 있는데요. 이 부분 공백이 보이는데 여기서 이 공백을 띄우려고 이 탭키를 이렇게 입력을 했을 경우는 어셈블을 눌러보면은 이런 오류 메시지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어와 명령어 사이에 이 부분은 공백은 꼭 키보드에서 스페이스 바를 이용 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오류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 명령어가 정상적으로 코드 패치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죠. 아래쪽에 어셈블이라는 이 버튼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코드가 보시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 부분의 코드 값이 좀 이상하게 변경이 됐는데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현재 점프하고 이 본질이라는 이 코드를 입력했는데 이 변경한 코드 지점과 이 부분의 크기가 맞지 않아야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는데요. 코드 부분에서 NOP 노비라고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어셈블을 눌러주면 현재 이쪽에 보시면은 현재 보이지 않던 JN이라는 명령어를 붙어가 있습니다. 현재는 아래쪽에 노브를 입력했는데요. 이 아래쪽에 입력을 해도 이렇게 깔끔하게 코드가 정리가 안 되면은 저 코드 위쪽에도 NOP라고 노비라고 입력해주고 이렇게 어셈블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현재는 길이가 좀 이상하게 변경이 돼가지고 이 밑쪽이 또 이상하게 변경인데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노비라는 명령을 여러 개 이렇게 입력을 이렇게 한 번씩 해보고 그래가지고 이 주소를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노비라고 입력했는데 여기 이렇게 약간씩 깔끔하게 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거 지금 현재 코드가 좀 이상하게 변경이 됐으니까 이것을 원래 또 값으로 또 바꾸기 위해서는 이렇게 코드가 빨갛게 변경된 이 부분을 선택 후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복원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 원래 코드로 다시 돌아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노비라는 입력이 잘못 입력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지워주도록 하고 그리고 상단에 이것도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셈블을 선택하면 이제 원래 코드 값으로 돌아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이 점프하고 명령어가 바뀌었는데요. 자, 이 부분을 더블클릭 진입해 보면은 어디로 이동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더블클릭 진입해 보면 ABC 실선 구간에 도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아래쪽에 보시면 자, 이 부분의 주소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이동해서 이전을 선택합니다. 자, 이러면은 다시 원래 있던 코드 지점으로 돌아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명령어를 빨리빨리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단에 이 번지를 여기 복사에 붙여놨는데요. 자, 이 부분을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대괄호를 열어주고 다시 붙여주고 다시 닫아줍니다. 자, 보통 헥스 값을 붙이면은 이 앞쪽에 이 헥스 기호인 0x 이렇게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편집기는 이렇게 붙여도 되고 붙이지 않고 사용해도 오거주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거는 그냥 이렇게 번지를 복사했을 때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0x는 붙이지 않고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명령어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이 부분부터 이제 코드를 이제 입력하겠다, 변경하겠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엔터키를 누릅니다. 탭키로 좀 앞쪽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가 구별을 좋게 하기 위해서 탭키를 선택 후 이동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명령어는 이 부분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원래 코드 값으로 나중에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복원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 두 지점에 명령어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 지점에 복사를 합니다. 복사해서 디스 어셈블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에디터에 붙여넣습니다. 그리고 코드 정렬을 해줍니다. 자, 보기 좋게 해야 코드가 깔끔해 보이죠. 그리고 보기도 좋고. 현재 이 두 지점과 이 부분의 코드 값이 일치하고 있는데요. 이 어셈블을 하게 되면 이 지점의 코드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 지점에 복사를 해놓고 여기서부터 이 코드 값을 사용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셈블을 선택합니다. 네, 현재 보면은 여기 또 오류가 이제 보여주는데요. 여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여기 앞쪽에 이 부분은 프로그래밍이지 이거는 코드 값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거해 줍니다. 이 부분을 제거하면 코드가 이렇게 길이가 너무 짧게 보이는데요. 이렇게 복사하지 말고 이 부분을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어셈블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복사를 선택하고 이 부분에 붙여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코드가 정상적으로 길이가 정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앞쪽에 보시면 여기 0x라고 붙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게 이 부분 이렇게 사용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거는 별로 관여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실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셈블을 선택합니다. 예, 그러면 이 코드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명령을 또 입력해 보도록 하죠. cmp compare 키보드에서 스페이스바 누르고 RAX가 12D J 자, 골뱅이 입력하고 DLG2 이 적어주고 자, 아래쪽으로 이동 후 골뱅이 입력해주고 DLG2 하고 슬래시를 입력해줍니다. 이 명령어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조건문에서 RAX가 12D의 값이 맞으면은 이쪽으로 이동하고 아니면 이쪽으로 이동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12D가 이게 또 무슨 값인지 또 확인을 해야 되겠죠. 12D가 무슨 값인지 확인해 보면은, 계산기 실행 후, 헥스데시멀 선택 후, 헥스 값에서 12DG라고 입력하면 301 값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리소스 에디터에 보시면은, 추가라고 생성한 메뉴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선택 후 아이디를 확인해 보면 301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추가라는 메뉴의 아이디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튼을 선택하냐, 이 버튼을 선택하냐, 네, 그 비교 값이 되겠습니다. About을 선택하면 300이냐, 추가를 선택하면 301이냐, 그 아이디 값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계속 명령어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 부분이 원래 코드 값인데요. 여기에 JN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주소가 이제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JN이 이 부분을 선택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JN이 이쪽에서 이쪽 번지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또 코드를 또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의 코드를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복사해서 디스어셈블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코드가 보기 좋도록 재정리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의 두 개의 코드와 이쪽 부분의 코드를 지금 복사를 해가 이 편집기에 붙여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집기로 보면은 CMP 비교문에서 RAX 값이 12C가 아니라면은 자, 이쪽으로 이동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주석을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석을 한글은 지원하지 않으면 영문으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12C 값이 300이기 때문에 300 MENU 메뉴 ID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12D 값은 301이라는 값이기 때문에 이것도 MENU ID라고 입력하겠습니다. 12C 값은 300이라는 값이고 12D라는 값은 301이라는 이런 값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0이라는 메뉴를 선택했을 때 다이얼로그 박스를 또 생성해야 되고 301이라는 메뉴를 생성할 때 다이얼로그 박스를 이제 생성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이얼로그 박스라고 보이는 이 함수를 이제 호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이얼로그 박스라는 이 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함수의 값이 되겠는데 이 부분을 선택 후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복사해서 디스어셈블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이제 공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로 다시 또 재정렬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붙여놓은 코드를 조금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여기 다이얼로그 박스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의 코드는 이거는 이렇게 적혀 있으면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어셈블 선택 후 코드를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붙여넣기를 합니다.